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피티 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32살 심찬양이라고 합니다. 로얄독이라는 태그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피티는 낙서냐 예술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거냐 환영받지 못하는 거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거였고 불법적인 행위였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로 시작을 한 문화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보는 그래피티는 이제 힙합의 한 장르로서 한 분야로서의 그림이 이제 그래피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낙서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그 그림 마음에 들면 예술이고 그 그림 마음에 안 들면은 낙서인 거죠. 어렸을 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계속 만화를 공부했었고 예고에서도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으로 해가지고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조금 내성적이고 친구도 많지 않고 조금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고 혼자서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림으로 저를 표현하는 거에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작업할 장소에 도착한 찬양 씨. 야외 벽은 크고 높을수록 준비할 것도 많아집니다. 장비 다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보통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데 오늘 좀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피티 세계에선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좋은 벽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찬양 씨도 벽에 대한 욕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벽을 섭외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나 어디 건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그림 그려라 라는 식으로 연락을 많이 해요. 와서 뭐 전화번호 막 주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벽을 알게 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누구 벽이다, 뭐 내 벽이다, 네 벽이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일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저는 이렇게 위아래로 긴 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인물 그리기에는 그 벽이 저는 그런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이 없고 뭐 턱도 없고 그런 매끈한 벽이면 좋고요. 그래피티의 매력은 굉장히 많죠. 그냥 그림으로서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크게 그린다는 거, 길게 그려진다는 거, 그리고 스프레이로 그린다는 거, 빠르게 그려진다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는 사람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에 뛰어든다는 게 되게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오늘부터 그래피티를 한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016년 4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잠깐 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그만두고 필리핀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일단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3대 목사가 된다고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시고 보수적이시고 근데 제가 그래피티를 오늘부터 저는 그래피티 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피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때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항상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상할 정도로 되게 저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신학 공부를 하다가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했을 때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을 받았던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실망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접목이라는 독특한 발상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한국적인 거를 그렸을 때 이 사람들이 되게 그걸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때쯤 한국인이 한복을 입은 걸 그리면 좀 흔하고 재미없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흑인이었어가지고 흑인이 한복 입은 걸 한번 그려볼까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흑인이 한복 입은 걸 그리면 어때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네, 뭔가 확신도 많이 가지게 되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게 그때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복 입은 흑인 시리즈를 4개를 그렸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게
기사가 나면서 그때부터 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거죠.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냥 진짜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됐어요. 반항과 폭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래피티. 하지만 찬양 씨의 작품은 공감과 희망을 담고 있어 그의 그림이 그려진 벽은 지역 명소가 되곤 했는데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의 그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찬양 씨는 시카고에 그려진 한 작품으로 미국 그래피티계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저는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시카고에서도 되게 어려운 지역에서 여성으로 또 흑인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 최고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일궈내서 변호사가 되고 뭐 작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복은 제가 항상 그리던 거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가 한복을 입은 그림을 그렸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고, 사실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미셸 오바마를 정치적으로 지지해서 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었던 그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렇게 뮤럴 투어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좀 그 그림을 코스에 추가해도 되겠냐는 그런 연락이 왔는데, 미셸 오바마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도 제 그림을 봤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간접적으로. 이번 찬양 씨와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한 또 한 명의 인물. 오지 슬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LA 로컬 그래피티 라이터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뭐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슬릭이랑 그림 그렸다고 친구들이 벌써 막 야 슬릭이랑 그림 그렸냐고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근데 저는 되게 영광이기도 하고 슬릭이랑 같이 그림을 그린 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보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Favorite artist is Slick. Why is that? His style is really cool. It's interesting. It's unique. That's his style. It's nobody else's, and I don't think anybody else can copy. Nice. Crazy, right? That's when I was young. 1 years old? Yeah. Wow, that's a long time ago. Yeah, that's me. Wow. I like the hair. I dig it. I had a long hair in the front like that. Yeah. How old is? Maybe I was 20 years old, maybe. 와우. Yeah. 와우. 그 친구는 저 한 살 때 이제 한인 잡지에 나온,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고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중간에 어디로 끌려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자기 거를 계속 지켜온 사람이거든요. 진짜 30년 넘게. 이분은 저희 크루 되게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 크루 멤버 중에 한 명 아버지시기도 한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 크루 친구한테 그려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벽을 구해줘가지고 이 친구한테 아버지 그려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2년 만에 겨우 약속을 지키게 돼가지고 지금 또 특별히 같이 그리는 친구도 같은 크루 멤버기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됐습니다. 잠깐만 물어. 지금 이게 어떤 거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블랙북이라고 이제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자기 거 갖고 다니면서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림 받고 그림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릴 적 동경했던 사람과의 꿈 같은 만남. 그의 펜에 깊은 존경을 담아 마음을 나누는 찬양 씨. 아이 뭐 대단한 게 아닌데.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뭐 결혼하면은 못하게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도 결혼을 결심을 했던 거는 이 사람이라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다 같이 있었던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좋아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날려버려도 여전히 저를 좋아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임신 중이시죠? 네. 아유, 지금 네. 뭐 몇 개월 되신 거예요? 지금 7개월 차예요. 제가 첫째고 남편이 막내여서 오히려 저보단 더 섬세하고 얘기도 더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평소에 좀 무뚝뚝하고. 마음에 들잖아. 데이비드 형이 해준 그 스테이크 맛있다. 옛날에는 일주일 정도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막 어렵지 않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한 3일 하면은 힘들어요. 하루 만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새 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지금 32살인데 40살에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밖에다 그림 그리는 게 진짜 재밌긴 한데 몸이 진짜 많이 힘듭니다. 나이 들어서는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제일 오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고 또 와서 보니까 사실 제일 좋았던 데도 미국이었어요. 제가 한 20개국 정도 가봤거든요. 그림 그리러. 근데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게 하는 데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있어서 제일 보람을 많이 가지게 해주는 데가 LA인 것 같아서 그림 그리기에는 진짜 LA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컨테이너 야드. 원래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장 부지를 개조해 지금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실험적 전시 공간으로 알려진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2016년 8월인가 9월인가에 여기 처음 왔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처음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그렸던 게 저 문 옆에 있는 여기 벽. 그러니까 이 벽의 옆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꽃이 피었습니다를 그때 저기다 그렸었어요. 그 그림이 잘 돼서 사실 뭐 지금도 그 그림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는 2018년 1월에 그린 그림인데 그건 이제 저희 와이프 머리 짧았을 때 그림 그리면 좋아해요. 와이프가 좋아하셨겠어요? 항상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항상 좀 불만이 많아요. 맨날 여기는 그냥 비 닮았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매번 한마디씩 합니다. 오랜만에 들린 찬양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컨테이너 야드의 친구들. Brian, Joe. Hi, I'm Joe. Good to see you, man. Yeah, you too. Welcome back. Thank you. I was gonna paint Fabian here, and then speak to the wall. 이게 뭐 이런 공간입니다. 멋있죠? 여기가 원래는 약간 스트릿 아트 갤러리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림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좀 실력이 괜찮은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이런 공간이었어요. 저는 여기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사실 되지는 않았어요.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근데 내가 이 그림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이 벽에다가 막 전부를 쏟아붓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I think this is the last one I did in the container, right? I think so, yeah. 제 이야기를 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돈이 안 돼서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가 그림을 그리는 또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되게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진짜 한 8시간 내리 그려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사실 저는 약간 불안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뭐 약도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게 있는데 거의 2년 전에 공황 발작이 한번 심하게 왔었는데 제가 그 공황 장애를 겪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그런 걸 좀 달리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한테 좀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니 그 돈이면 그 시간이면 아니면 뭐 그런 열정이면 차라리 이걸 해서 좀 미래를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몰아붙이는 타입인데 조금 여유도 가지게 되고 조금 시간 낭비 좀 하면 어떻나,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스스로한테 가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피티는 거리에서 하는 거라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지나가다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있으면은 그게 신기해서 와서 구경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퍼포먼스가 있는 그림 장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거리의 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찬양 씨. 그래피티 작가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스프레이통에 사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와서 활동하면서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내가 뭔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인정받는 그런 기분을 되게 많이 느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틀간의 강행군에도 그림이 끝나지 않아 야간 작업을 위해 근처에서 발전기를 빌려왔습니다. 원래는 뭐 딱 거점만 하고 6시 전에 집에 가기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7시 반인데 한 8시쯤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집에 가면 9시쯤 되겠죠. 정리하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원래 벽에다가 그리는 게 좀 제약이 많아서 그래도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드는 표현들도 있고 또 이제 같이 그린 친구가 또 오늘 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친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벽도 너무 좋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이 리프트 안에 있는 공간이 내 천국 같다고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또 그거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고 또 그걸 직업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진짜 10,000명 중에 1명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